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 선생입니다. 요즘 최근에 서울 아파트 시장이 반등하고 있다라는 그런 조짐들이 보인다라고 여러 커뮤니티에 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그래서 그게 팩트인가를 좀 살펴보기 전에 제가 생각하는 기본적으로 서울 아파트 시장이 반등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5%까지는 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분양 68,000호가 지금 있는데 이게 감소하는 추세로 돌아서야 하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무역 적자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데 이 무역 적자가 흑자로 전환이 되고 수출이 잘 되어야만 이 삼박자가 맞아 들어가면서 서울 아파트가 반등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반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13 대책, 정부에서 1월 3일에 대책을 냈죠. 이 13 대책 이후에 반등을 하는 모습이 있다 뭐 이러는데, 어차피 거래라는 거는 항상 존재해야 하는 거고, 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 팔고 싶었던 사람들은 급급매 매물로 가격을 낮춰서 매력적인 가격에 내놨던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버티고 버티다 내놓게 되니까 그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합의할 수 있는 그 가격선의 가격이 들어오게 되니까 거래가 발생하는 걸로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워낙에 거래량이 죽었다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반등한다라고 착각을 좀 일으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등의 조건 세 가지인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5%대에 와야 하고, 미분양이 줄어들어야 하고, 무역 흑자, 수출이 잘 돼서 무역이 흑자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삼박자가 맞아줘야 반등하게 되는데, 왜 그런지는 이제 천천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기사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아주 저렴한 거는 3% 후반까지 내려왔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지 않더라도 시장금리라는 게 형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제 미국의 연준이 더 이상 금리를 못 올릴 것 같다라는 그런 의식이 퍼져나가니까 시장금리도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도 3%대 후반까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은 긍정적인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집값 반등을 위해서는요. 그런데 최근에 정부가 미분양 68,000호를 일종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규모인데, 이게 이제 7만 호를 향해 갈까봐 정부가 굉장히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서울도 8년 만에 거의 1000가구에 육박하는 미분양 물량이 나오고 있다는 게 좀 특이하게 주목해 볼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둔촌주공이나 장이자이 레디언트가 전부 다 계약 완판이 되지 않고 미계약분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아직까지도 미분양이 심각하고, 또 평촌에 이번에 새로 분양하는 후분양하는 아파트 역시도 평당가를 3,100만 원에서 2,800만 원까지 10%가량 내려가지고 할인 분양을 하는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집값이 하늘로 푼 줄 모르고 오를 때는 할인 분양을 할 거라는 건 상상도 못했고, 그런 할인 분양을 하거나 미분양으로 허덕이는 아파트들은 아주 지방에 있는 뭐 산골짜기에 있는 그런 아파트들인 줄 알았는데, 막말로 이제 정말 강동구의 둔촌 주공도 그렇고, 뭐 평촌도 그렇고, 장이자이 레디언트도 그렇고, 미계약과 미분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걸 보면 이런 부분들은 미분양은 아직까지도 증가 중이고 감소 중이 아니기 때문에 염두에 둬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역 흑자 전환을 이뤄내야 하는데요. 원래 한국은 수출이 굉장히 잘 되던 나라였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냐면은 뭐 거의 한 2010년대 중반부터, 박근혜 정부 때였나? 아마 그때부터 엄청나게 흑자를 내면서 왔는데, 그 이유가 이제 반도체가 엄청나게 잘 팔렸고 이 성장이 고성장이 됐었고, 대중국 수출이 엄청 잘 됐었거든요. 이 중간재를 파는 화학이라든가 뭐 철강이나 이런 중후장대한 산업들, 그리고 뭐 화장품이나 뭐 의료품, 바이오, 이런 것들이 다 수출이 잘 되면서 돈들이 한국으로 쏟아져 들어오니까 사람들의 소득 규모가 올라가고 감당할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그런 비용 자체가 사람들이 높아진 소득 때문에 감당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독일 3사 자동차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정말 세계에 손에 꼽을 정도로 없는데, 그럴 만큼 한국이 수출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을 벌어들였다는 방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에 대중국 수출 부진하고,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유가가 상승하고 가스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이를 비싸게 사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이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늘어나면서 무역 적자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기간들이 길어지고 있고, 1월 달 같은 경우 수출입 동향 데이터가 나온 거를 보면은 엄청난 적자를 봤다고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국가의 국민들이 돈을 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과연 아파트를 금방 살 수 있을 만큼 소비 여력이나 아니면 경기를 전망하는 기대 심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제 집값이 왜 올랐나라고 생각을 해보면 역으로 그런 겁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낮았고 신용대출이 쉬었기 때문에 영끌하기 좋은 시즌이었습니다. 그리고 공급 부족론이 팽배해서 사람들이 살만한 집, 우리가 원하는 신축 브랜드, 대단지, 역세권, 아파트는 너무 물량이 적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패닉 바잉을 일으키면서 많이 매수를 하러 갔던 부분들이 있었고, 수출 역시 엄청난 흑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하면서 좋은 주택, 특히 아파트를 찾아서 사람들의 수요가 증가했던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을 세 줄 요약으로 드리면, 아직까지 금리 미분양 감소, 수출 흑자 전환이라는 세 가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아직 금리만 약간 내려온 것이니까 너무 환호하지 말자. 그리고 굳이 반등할지라도 이게 뭐 주식처럼 오늘 상한가 치면 내일은 이제 재미없고 또 그 다음날 또 가격이 내려가고 이런 시장이 아니거든요. 긴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천천히 가는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굳이 첫 바다로 나서서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볼 이유는 굳이 없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생각입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기도 하는데, 물론 우리는 이제 좀 희망을 갖고 사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하고 그런 과정에서 기쁨을 누리고 어린아이 소풍 가기 전날처럼 좋아하는 그런 성향들이 다들 있고, 저도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비록 그럴지라도 내가 굳이 그렇게 꼭지인지 반등의 시작인지 모르는 시점에 내 돈을 써가지고 그걸 확인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빨리 집값이 반등해가지고 서서히 천천히 우상향하는 그림을 그리면 베스트라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그건 저의 바램인 거고, 내 바램과 시장은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이 이 우상향이라는 방향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제가 생각한 세 가지 기준, 이거를 좀 기억하면서 시장을 바라보면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